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조선시대의 황량한 산길. 누더기 옷을 입은 칠성이가 뼈마디가 드러난 손으로 낡은 진보다리 하나를 짊어진 채 등에 업은 미친 노파와 수검댕이를 뒤집어 쓴 연화를 힘겹게 이끌고 폐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형들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에 금싸라기 논밭 5,000평을 가졌고 막내 칠성이는 귀신 나오는 흉가와 미친 할멈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칠성이를 천하의 후구라며 비웃었지요. 하지만 딱 3년 뒤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금싸라기 땅을 가졌던 형들은 쫄딱 망의 거지가 되었고 귀신 나오는 흉가를 받은 칠성이는 조선 8도 제일 가는 갑부가 된 것도 모자라 선녀보다 고운 절세미녀를 아내로 맞이했지 뭡니까? 도대체 그 쓰러져가는 폐가 밑에 무엇이 묻혀 있었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칠성이가 밤마다 씻겨주던 그 수검댕이, 처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결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하이퍼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집 나간 복덩이도 제 발로 굴러들어옵니다. 야담TV 188번째 이야기. 미친 노파와 벙어리 처녀만 상속받은 부잣집 막내 아들. 경상도 안동 깊은 골짜기에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난 흉가가 한 채 있었답니다. 밤만 되면 그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안방에서 남녀의 기이한 신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숙종대왕 시절 안동 땅에서 시작됩니다. 이 고을에는 소문난 만석군 최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평생을 자린고비로 살아 모은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헌데 그가 노안으로 세상을 뜨자마자 집안 꼴이 아주 가관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니 마당에는 곡소리가 울려 퍼져야 마땅하건만 안채 사랑방 문틈으로는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지요.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와 함께 쩝쩝거리는 입소리가 들려옵니다. 형님, 이 육전 좀 드셔보십시오. 아주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어허, 이 사람아! 천서가 입가에 묻은 기름이나 좀 닦아라. 아버지가 방금 눈 감으셨는데 떡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냐? 근데 그 옆에 있는 땅 문서 좀 이리 줘봐라. 계산이 좀 안 맞는다. 아이 참, 형님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상주가 배를 골아서야 쓰겠습니까? 우물가 논천평은 제가 갖는 걸로 합시다. 이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최 부자의 첫째 아들 만석이와 둘째 천석이입니다. 아비 시신이 옆방 병풍 뒤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는데 이 부르막심한 놈들은 제사상에 올릴 산적을 뜯어먹으며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찬바람 쌩쌩 부는 마당 한 구석 거적대기 위에는 누가 있었느냐?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저를 두고 어찌 가십니까? 저는 이제 누구를 믿고 삽니까? 잘 굶은 개처럼 뼈만 앙상한 사내 바로 막내 칠성입니다. 어릴 적 열병을 알아 머리가 좀 둔하고 말도 어눌하다지만 그 효심 하나만큼은 동네 효자비를 세워도 모자랄 판이었지요. 칠성이는 며칠째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곡을 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한지 지나가던 개도 발걸음을 멈추고 낑낑거릴 정도였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요.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두 형은 칠성이를 사랑방으로 호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방 안에는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한 형들이 비단 옷을 입고 곰방대를 뻐끔거리고 있었지요. 큰형 만석이가 칠성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합니다. 칠성아, 앉아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 재산을 지키려면 머리가 비상해야 한다. 너같이 셈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놈이 돈을 쥐고 있어 봐야 동네 사기꾼들 좋은 일만 시키지 않겠느냐? 둘째 천석이가 옆에서 킬킬거리며 곶감을 씹어먹으며 맞장구를 칩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형님 말씀이 100번 옳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널 위해 아주 특별한 유산을 준비했다. 감사히 여겨라. 형들은 칠성이 앞에 누런 봉투 하나와 녹이슬대로 슬어 붉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낡은 열쇠 꾸러미를 짤그랑하고 던졌습니다. 잘 들어라. 나는 가장 비옥한 아랫마을 논밭 5,000평과 본체 기와집을 맡기로 했고, 둘째는
시장통 알짜배기 비단 가게와 쌀 가게를 맡기로 했다. 그리고 칠성이 너는 저기 뒷산 넘어 도깨비터라고 불리는 초가집 알지? 거기가 내 몫이다. 순간 칠성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멍한 눈동자에도 충격이 서려 있었지요. 형님, 거기는 10년 넘게 사람도 안 살고 밤마다 귀신 소리가 나서 짐승도 피해 간다는 폐가 아닙니까요? 지붕도 다 뚫렸던데. 이놈이 주는 대로 받을 것이지 말이 많아. 내 분수를 알아야지. 어디 감히 형들 하는 일에 토를 달아. 큰형이 곰방대로 재떨이를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살아있는 유산이다. 큰형이 손짓하자 하인들이 웬 사람 둘을 짐짝처럼 질질 끌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악취가 진동을 하여 형들은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한 명은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다해져서 검버섯핀 속살이 훤히 보이는 칠순이 다 된 미친 노파였습니다. 입가에는 침을 질질 흘리며 연신 히히 밥 줘. 밥 내 밥 내놔 하며 칠성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요. 똥오줌을 지렸는지 지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또 한 명은 아이고 꼴이 더 처참합니다. 얼굴이며 손이며 온통 시커먼 숯검댕이를 잔뜩 칠해 눈코입도 분간이 안 되는 꾀죄죄한 처녀 연하였습니다. 벙어리인지 잔뜩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기만 할 뿐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는 아이였지요. 아버지가 생전에 불쌍한 것들이라며 거두어 밥이나 주던 객식구들이었습니다. 이 냄새 나는 것들이 집에 있으니 손님들이 다 도망간다. 칠성아, 이 똥오줌 못 가리는 미친 할멈이랑 저 재수 없는 숯검댕이년.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니 내다 버려야겠는데 내가 데려가거라. 예, 저보고 이분들을 모시고 살라고요? 저 폐가에서요? 먹을 것도 없는데요? 싫으냐? 싫으면 지금 당장 빈손으로 나가거라. 이 엄동설 안에 얼어 죽기 싫으면 감지덕지하고 받을 것이지. 둘째 형 천석이가 칠성이의 가슴팍을 발로 퍽 하고 걷어찼습니다. 억 하고 뒤로 나자빠진 칠성이는 아픈 가슴을 문지르며 형들을 올려다보았지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바보 칠성이는 화를 내기는커녕 엉금엉금 기어가 미친 노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형님들, 알겠습니다요. 때리지 마세요. 저 쫓겨나면 갈 데도 없는데 집도 주시고. 그리고 이 할머니랑 처자는 제가 밥이라도 굶지 않게 잘 거두겠습니다요. 고맙습니다, 형님들. 만수무강하세요. 참말로 속이 없는 건지 착해 빠진 건지 보는 제가 다 우라통이 터져서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천하의 벼락 맞을 놈들. 자기 동생한테 저런 짓을 하고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까요? 그렇게 칠성이는 미친 노파를 지게에 지고 한 손으로는 숯검댕이 처녀 연하의 손을 잡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안동의 칼바람은 매서웠습니다. 차를 애는 듯한 바람이 칠성이의 얇은 베옷을 파고들어 살갗을 찢는 듯했지요. 등에 업힌 노파는 추워. 춥단 말이야. 빨리 가. 하며 칠성이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쥐어뜯었고 옆에 선 연하는 집신이 다해져 맨발이 눈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다 왔어요. 연아야, 너도 힘들지? 내 손 꽉 잡아라. 오빠가 손 따뜻하게 해줄게. 칠성이가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연하의 언 손을 녹여주자 숯검댕이 처녀 연하의 눈에서 그렁그렁한 눈물이 투둑하고 떨어져 칠성이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비록 말은 못하지만 그 눈빛만은 고맙습니다, 도련님. 죄송해요. 하고 말하는 듯했지요. 드디어 도착한 도깨비 집. 대문은 썩어서 너덜거리고 마당에는 억새풀이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지붕엔 구멍이 숭숭 뚫려 하늘이 다 보일 지경이었지요. 방문을 여니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쥐들이 찍찍거리며 달아났습니다. 사람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집이다. 비록 춥고 낡았지만 셋이서 꼭 붙어 자면 안 얼어 죽을 게다. 칠성이는 떨고 있는 두 여인을 위해 부지런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만 젖은 나무라 매캐한 연기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셋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콜록거렸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구멍난 얇은 이불 한 채를 덮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누웠습니다.
방바닥은 얼음장 같았고 문풍지는 바람에 파르르 떨며 귀신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칠성이가 가운데 눕고 왼쪽엔 노파가 코를 골며 잠들었고 오른쪽엔 수검댕이 처녀 연하가 바짝 붙어 누웠습니다. 연아야, 많이 춥지? 이리 더 가까이 와라. 내 품이 좀 따뜻하다. 칠성이가 덜덜 떠는 연하를 위해 튼실한 팔을 내어주자 연하가 망설이다가 살며시 칠성이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칠성이는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분명 수검댕이를 덕지덕지 칠하고 넉마를 걸친 처녀인데 칠성이의 코끝에 훅하고 끼쳐오는 냄새는 지독한 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숯향기 속에 감춰진 아릿하고 향긋한 처녀의 살냄새, 그리고 칠성이의 가슴팍에 닿은 연하의 몸은 놀라울 만큼 부드럽고 말캉했습니다. 내가 미쳤나? 가슴이 왜 이리 콩닥거린다냐? 바보 칠성이, 정신 차려라. 칠성이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칠성이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연하의 가녀린 허리를 감싸 앉아 연하의 몸이 움찔하며 떨렸는데 연하 역시 싫지 않은 듯 칠성이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가쁜 숨을 내쉬었지요. 이 추운 겨울밤, 폐가의 정막 속에서 두 남녀의 심장 소리만이 쿵쿵쿵거리며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연하가 거친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에 닿는 말캉한 감촉, 비록 바보 소리를 듣는 칠성이지만 그도 피 끓는 사내 아니겠습니까? 아랫도리에는 자꾸만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는데 혹여나 연하가 깰까봐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아냈습니다. 참아야 한다. 칠성아, 짐승이 되면 안 된다. 밖에서는 문풍지가 파르르 떨고 이불 속에서는 칠성이의 속이 타들어가는 밤이었습니다. 혈기 왕성한 칠성이의 몸이 아랫배부터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웅 쿠구궁쿵. 갑자기 땅 밑 깊은 곳에서 집이 떠나갈 듯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억울해 죽은 처녀 귀신이 땅을 긁으며 올라오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 방바닥이 지진이라도 난 듯 드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끼악! 초승사자가 왔다. 나 잡으러 왔다. 노파는 눈을 까디집으며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고 연하는 비명도 못 지른 채 칠성이의 옷자락이 찢어질 듯 꽉 움켜쥐었습니다. 도대체 이 폐가 밑에는 무엇이 살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귀신이 나오든 도깨비가 나오든 산입에 거미줄치라는 법은 없지요. 그리고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다 큰 남녀가 한 입을 덮고 살을 맞대고 있었는데 어찌 정분이 안 나겠습니까? 밤새 땅 밑에서 울어대던 그 기괴한 소리는 동이 터오고 새벽 달기 회를 칠 때쯤이야 겨우 찾아들었습니다. 칠성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연하의 가쁜 숨소리와 땅 밑의 울음소리. 칠성이는 생각했지요. 귀신이든 도깨비든 상관없다. 내 이 사람들을 굶겨 죽이지는 않으리라. 날이 밝자마자 칠성이는 도망치듯 산으로 가서 나무를 캐고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나무 사세요. 참나무 장작이 왔습니다요. 화력이 아주 끝내줍니다. 장터 사람들이 어이구 저 바보 칠성이 꼴 좀 보게. 거짓 떼먹여 살리느라 등골 빠지네 하고 혀를 찼지만 칠성이는 그저 해에 웃을 뿐이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무 판돈으로 보리쌀 한 대박을 사들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구름을 걷는 듯 가벼웠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보리쌀을 푹푹 삶아 그 하얀 밥물은 미친 노파에게 떠먹이고 자신과 연하는 건더기만 남은 거친 시래기죽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노파는 하루에도 12번씩 똥오줌을 지리며 이놈아! 밥상에 고기가 없잖아. 내 고기 내놔. 하고 칠성이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쥐어뜯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아프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 같은 개울가에서 노파의 기저귀를 빨며 언 손을 호호 불었지요. 손등이 터져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칠성이를 바라보는 한 사람의 시선이 있었으니 바로 수검댕이 처녀 연하였습니다. 비록 말은 못하고 얼굴은 수검댕이 범벅이지만 그녀의 속은 그 누구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칠성이가 하루 종일 산을 타고 돌아와 녹초가 되어 쓰러지듯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칠성이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칠성이의 발, 집신도 없이 산을 타느라 여기저기 터지고 갈라져 피가 맺힌 그 투박한 발 뒤꿈치. 연하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도련님, 바보 같은 도련님. 저희가 뭐라고 이 고생을 하십니까? 연하는 산에서 몰래 캐온 약초를 돌로 찧어 그 상처난 발에 정성스레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해진 치마폭으로 칠성이의 발을 감싸 안아주었지요. 꿈결에 느껴지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에 칠성이는 잠꼬대처럼 해의 웃음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방바닥, 구멍난 이불. 하지만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그 순간만큼은 이 폐가가 세상 그 어느 대궐보다 따뜻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도 두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겹겹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마을 우물가에서는 이런 두 사람의 애틋함을 알 리가 없었지요. 안악들은 모였다 하면 칠성인의 폐가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아니 글쎄, 밤만 되면 그 집에서 아윽, 으윽 하는 소리가 난다잖아. 땅이 쿵쿵 울릴 정도로 요란하다는데 그 바보 칠성이가 밤일 힘이 장사인가 봐? 어머머, 망측해라. 밤마다 처녀를 아주 죽여놓나 보네. 안악들은 얼굴을 붉히며 낄낄댔지만 사실 그 소리는 칠성이와 숙검댕이 처녀의 거시기한 소리가 아니라 땅 밑에서 터져 나오려는 엄청난 기운 때문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유난히 달이 밝은 밤, 칠성이가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데 개울가에서 첨벙첨벙 하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하가 늦은 밤, 남들 눈을 피해 냇가에서 씻고 있었던 겁니다. 칠성이는 혹여나 연하가 놀랄까 봐 숨을 죽이고 아름드리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레 숙검댕이 묻은 저고리를 벗어내리자 달빛이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어깨를 비추었습니다. 시커먼 순물이 씻겨 내려간 자리. 그곳엔 눈이 시리도록 하얀 백옥 같은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컵. 칠성이는 숨 쉬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에 젖은 얇은 속적삼이 연하의 몸에 착 달라붙어 봉긋솟은 가슴 섬과 잘록한 허리 라인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물방울이 그녀의 쇄골을 타고 가슴골 사이로 흐르는 모습은 마치 칠성이에 타는 목마름을 적셔주는 듯했지요. 숙검댕이 속에 숨겨진 절세 미녀의 자태. 연하가 고개를 들어 달을 쳐다보는데 젖은 머리카락이 볼을 타고 흐르는 그 모습이 어찌나 유염하고 처연한지 칠성이는 바지춤을 꽉 움켜쥐어야 했지요.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리 고운 사람이 자신을 믿고 이 험한 곳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면서도 사내로서의 뜨거운 본능이 솟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그때 연하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화들짝 놀라며 다시 숙검댕이를 얼굴에 문질렀습니다. 칠성이는 짐짓 모른 척 헛기침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연하야 춥다. 감기 든다. 어여 들어가자. 칠성이가 겉옷을 벗어 젖은 연하의 어깨를 감싸주자 연하의 몸에서 나는 향긋한 살냄새가 칠성이의 코를 찔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 끈적하고 애틋한 공기. 칠성이는 오늘 밤 잠을 이루기 그르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아슬아슬한 행복마저 허락하지 않으려나 봅니다. 며칠 뒤 평온했던 폐가의 아침이 산산조각났습니다. 대문이 콰당탕 부서지며 흙발의 왈패들이 마당을 짓밟고 들어온 것입니다. 야, 이놈 칠성아! 기어 나와봐라! 비단 옷을 입은 큰형 만석이와 둘째 천석이가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형님들 오셨습니까요? 여긴 어인일로 오셨는지요? 어인일? 내 집에 내가 오는데 이유가 필요하냐? 큰형 만석이가 다짜고짜 칠성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칠성이가 바닥에 나뒹굴자 둘째 천석이가 킬킬대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칠성아, 소문 들으니 이 터가 사실은 명당 중의 명당이라더라. 용한 점쟁이가 그러는데 내 놈이 밤마다 쿵쿵 소리 내며 땅 기운을 다 빨아먹어서 우리 장사가 안 되는 거라더구나.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들이 귀신 나온다고 주셨잖아요. 욕심에 눈이 먼 형들이 이제는 동생이 겨우 자리 잡은 이 폐가마저 빼앗으려 든 것이었지요. 나쁜 놈들. 잔말 말고 당장 비워라. 이 집을 확 불질러 버리고
털을 다시 닦아야겠다. 형님, 안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파서 못 움직여요. 칠성이가 만석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건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이 냄새나는 미친 노친네가 문제야. 아버지가 죽었으면 따라 죽을 것이지. 천석이가 마루에 멍하니 앉아있던 노파에게 달려가더니 발로 가슴팍을 걷어찼습니다. 퍽! 아이고, 사람 살려. 힘없는 노파가 마당으로 굴러떨어지며 검붉은 피를 토했습니다. 그걸 본 연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말 못하는 연하가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몸을 날려 노파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왈패 놈 하나가 연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어허, 인연 보게. 수치를 해도 몸매는 제법인데 어디 낯짝 좀 보자. 왈패들이 낄낄대며 연하의 옷고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하의 낡은 저고리가 찢어지며 아까 냇가에서 칠성이가 보았던 그 하얀 어깨와 속살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크흐흐, 형님. 이 수검댕이년 씻겨놓으면 제법 쓸만하겠습니다. 오늘 밤 제수청을 들라 할까요? 둘째 형 천석이가 킬킬대며 연하에 드러난 가슴골을 음흉한 눈으로 훑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말이죠. 그래. 땅은 우리가 갖고 계집은 내 놈들이 가져가서 놀이개로 쓰든가 해라. 안 돼. 연하가 치마를 움켜쥐고 발버둥 쳤지만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툭! 칠성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늘 헤헤거리며 바보처럼 웃기만 하던 칠성. 형들이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던 그 순둥이 칠성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바보 칠성이가 아니었습니다. 동공이 풀린 바보의 눈이 아닌 소중한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수컷 늑대의 서늘하고 잔혹한 눈빛. 칠성이는 입가에 터진 피를 손등으로 쓱 닦아내더니 마당 구석에 처박혀 있던 녹슨 낫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파란 핏줄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렸습니다. 모아라.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낮고 차가웠습니다. 뭐? 이 병신이 뭐라는 거야? 천석이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내 색시 몸에 더러운 손대지 마라. 갑자기 내 색시라니요? 아무튼 칠성이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낫을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슉! 낫 끝이 천석이의 상투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허공에 흩날리자 비명을 질렀지요. 으악! 내 머리! 내 머리! 천석이가 주저앉아 오줌을 지었습니다. 칠성이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 살기에 눌려 왈패들도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님들이고 뭐고 한 발짝만 더 오면 다 베어버리겠소. 덤벼라. 칠성이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눌린 형들과 왈패들은 오금이 저려 걸음조차 제대로 떼지 못했습니다. 칠성아, 난 내려놔라. 우리 간다고. 천석이는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네 발로 기어서 도망쳤고 만석이 또한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꽁무니가 빠져라 달아났지요. 그제야 칠성이는 낫을 철그렁 떨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할머니, 연아야 괜찮아? 안 다쳤어? 칠성이는 피를 흘리는 노파와 옷이 찢겨 하얀 속살이 보이는 연하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오른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폐가 마당에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아, 그만 울고 일어나거라. 칠성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방금 전까지 침 흘리며 희희거리던 노파가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 눈빛은 더 이상 미친 광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산전수전 다 겪은 대가집 부인의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할머니, 저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그래, 그동안 너를 시험하느라 미친 척을 했다. 내 형들이 나를 짐짝 취급하며 발길질할 때 너만이 나를 어미처럼 거두어 주었지. 내 평생 너 같은 효자는 처음 보았다. 노파는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칠성이의 피 묻은 입가를 닦아주더니 마당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칠성아, 괭이를 가져와라. 저기 저 늙은 감나무 밑 밤마다 귀신 소리가 들리던 그곳을 파보거라. 내 진심이 하늘에 닿았으니 이제 보답을 받을 차례다. 마침 칠성이네 집이 시끄러워 무슨 일인가 하고 담장 너머를 기웃거리던 이웃집 뺑덕 어멈이 있었습니다. 잎사귀로 유명한 동네 소식통이었지요. 웜에, 저게 무슨 일이요? 미친 할매가 멀쩡해졌네? 한편 칠성이는 홀린 듯 괭이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굳은 땅을 파느라 손바닥이 터지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칠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하도 옆에서 맨손으로 흙을 파내며 도왔지요. 한참을 팠을까 괭이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사람 몸통만한 거대한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여는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번쩍번쩍 빛나는 그것. 바로 어른 주먹만한 순금 두꺼비와 금괴, 그리고 은덩어리가 항아리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담장 너머에서 훔쳐보던 뺑덕 어멈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저게 뭐다냐? 금이요? 시방 저게 다 금이요? 뺑덕 어멈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놀라 신고 있던 고무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마을로 내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나와보슈. 칠성이네 마당에서 황금비가 쏟아졌슈. 귀신집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 터였슈. 하지만 놀라긴 아직 일렀습니다. 노파가 외쳤습니다. 칠성아, 비켜라. 터진다. 쿠루구구구 쾅! 항아리 밑바닥이 갈라지더니 하얀 김을 내뿜는 뜨거운 물기둥이 하늘로 10m나 치솟았습니다. 바로 온천이었습니다. 밤마다 우우 울던 귀신 소리는 바로 이 온천수가 뿜어져 나오고 싶어 용을 쓰던 소리였던 겁니다. 할머니, 뜨거운 물이 나와요? 금이 나와요? 노파가 빙그레 웃으며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아야, 이제 그만 수치를 씻어내거라. 이놈이 너를 진짜로 지켜줄 사내인지 확인했으니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다. 연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온천수의 얼굴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순물이 턱선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고 칠성이는 그만 쥐고 있던 금덩이를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연하의 민낯, 배곡 같은 피부에 호수 같은 눈망울, 선녀가 강림해도 저리 곱지는 않을 절세미녀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넋이 나가 입만 번긋거렸습니다. 연아? 너 정말 우리 숙검댕이 연아 맞느냐? 연하가 물기 어린 눈으로 칠성이에게 다가와 덥석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벙어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서방님,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방님이라니? 내가? 칠성이가 놀라되 묻자 연하가 칠성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말했습니다. 지난밤 왈패들이 제 옷을 찢고 욕보이려 했을 때 서방님께서 목숨 걸고 낫을 드셨지요. 내 색시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한마디에 저는 이미 서방님의 여인이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제 목숨, 서방님 것입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서방님이라 부르는데 칠성이는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못하고 연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형제에게도 버림받은 바보 칠성이를 목숨 걸고 사랑해주는 여인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 노파가 헛기침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둘이 아주 꿀이 떨어지는구나. 자, 칠성아. 이제 내 정체를 밝힐 때가 되었구나. 할머니,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금괴는 또 어디서 났고요? 노파는 허리를 꼿꼿이 펴더니 품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쫓겨난 양반집 만화님이 아니다. 한양 종로 바닥에서 돈놀이와 인삼 장사로 조선 팔도 상권을 주무르던 왕할멈이 바로 나다. 왕할멈요? 그 전설의 부자? 그래. 헌데 돈이 많으니 똥파리가 꼬이더구나. 내 조카란 놈들이 유산을 가로채려고 내 밥에 독을 타고 내 손녀 연하까지 팔아넘기려 했다. 돈 냄새만 맡으면 부모 형제도 죽이는 그 더러운 꼴에 환멸이 나서 진짜 사람을 찾으러 떠난 게다. 노파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내 피부치들도 돈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는데 너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도 제 밥을 굶어가며 냄새나는 나를 어미처럼 모셨지. 그리고 돈 한 푼 없는 거지꼴인 내 손녀를 목숨 걸고 지켜주었다.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너야말로
내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 노파는 금괴가 가득 든 항아리를 칠성이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건 내 쌈짓돈일 뿐이다. 진짜 유산은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손녀 연화다. 연화를 데려가겠느냐? 칠성이는 바닥에 머리를 쿵 찌우며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재산은 없어도 되지만 연화 없이는 못 삽니다요. 평생 얻고 살겠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3년이나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다 쓰러져 가던 폐가 자리는 기와집 99칸이 들어선 칠성 온천이 되었습니다. 왕 할멈의 장사 수완을 물려받은 칠성이는 안동을 넘어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지요. 반면 욕심쟁이 두 형들은 쫄딱 망의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큰형은 도박으로 논밭을 다 날렸고 둘째는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지요. 결국 그들은 밥이라도 얻어먹으러 칠성인의 온천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칠성아, 동생아,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밥 한 끼만 다오. 밥만 주면 똥지게라도 치겠다. 해. 형들은 비단 옷을 입은 칠성이와 옆에서 부채질을 해주는 절세미녀 연하 앞에 엎드려 싹싹 빌었습니다. 그때 노파가 당장 내쳐라! 하고 호통쳤지만 칠성이는 형들을 거두었습니다. 단 공짜는 없었지요. 형님들, 밥은 배불리 드릴게요. 대신 일은 하셔야죠? 지금 형들은 뭘 하고 있냐고요? 온천탕 안에서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떼수건을 낀 제 손님들에게 굽실거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김 대감마님. 물 온도는 괜찮으십니까요? 아이고, 김 대감마님. 등짝이 어찌 이리 널찍하고 좋으십니까요? 제가 아주 광이 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예전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그때 큰형 만석이 바닥을 열심히 닦으며 천석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잡담 말고 수건이나 빨아와. 대감님 칠성 오실 시간이다. 수다지라는 거 칠성이 눈에 띄면 우리 오늘 국물도 없어. 한때 만석군 도련님들이었던 형들은 이제 동생네 온천에서 어서 옵시오 하고 때를 미는 신세가 되어 평생을 참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고소하지 않습니까? 한편 칠성이와 연하는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첫날 밤 원앙금침 위에서 칠성이가 연하의 옷고름을 풀며 장난스럽게 말했답니다. 부인, 이제 숯검댕이 안 칠해도 돼요? 나는 그때 그 냄새도 좋던데. 연하가 수줍게 웃으며 촛불을 후하고 껐지요. 서방님, 오늘은 숯검댕이 대신 제 사랑을 온몸에 칠해드릴게요. 방 안에 촛불이 꺼지자 이번에는 땅 밑에서 나는 귀신 소리가 아니라 진짜 두 사람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뜨겁고 격렬한 소리가 밤새도록 안동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 뒤 칠성이와 연하는 아들, 딸 12 낳고 노파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칠성이처럼 묵묵히 착한 마음을 심은 자만이 거둘 수 있는 열매라는 것. 오늘 이야기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댁내에도 황금 온천 같은 대박이 터질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칠성이의 대박 기운을 받아 가시는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기를 빕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하이퍼와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칠성아 축하한다 한마디 남겨주시면 오늘 밤 칠성이처럼 대박 기운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